최근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자국의 항모 전단을 대만 영해에 투입해 주변국에 보란듯이 무력 시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렸으며 특히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침이 폐지되면서 중국의 항모를 겨냥한 대함 탄도미사일인 한국형 AS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포를 개량한 국산 ASBM의 이름은 현무5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 조롱하던 중국을 생각하면 이는 자업자득인과 동시에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모킬러 현무5 개발 확정이 중국에서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핵미사일과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었는데요. 그러나 세계의 원자로였던 동아시아의 분쟁을 경계한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반강제로 체결했으며 2000년대까지 한국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지침의 폐지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은 북한에 버금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했으며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행동은 미국이 그토록 꺼려했던 한국의 미사일 기술 리미터를 풀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이 주변국을 의식해 자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룰 것이라 예측했는데 서우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신형 미사일의 개발로 자주 국방을 달성할 것이라며 대놓고 부정했습니다.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이 지나칠 정도로 한국의 미사일 관련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항모 전단을 전면시키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한국군의 현무2는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처럼 비행 도중 요격 미사일에 대한 회피 기동이 가능한데 이는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괴물 미사일인 이스칸다르의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신형 미사일인 현무4는 고도 500km의 외기권까지 상승했다가 마하 20에 가까운 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현존 방공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 한 발로도 도시 하나쯤은 가볍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4를 기반으로 한국형 ASBM인 현무5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함 탄도미사일인 ASBM은 움직이는 군함을 명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이미 한국은 2017년 7월에 진행된 AS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은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목표로 항모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으며 대만, 동남아와 영토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에 항모 전단을 투입해 타국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륙을 찌르는 단검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돌파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 해군이 세계 8위로 평가받는 나름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2030년대 후반까지 총 5척의 항모를 보유할 중국 해군과 단독으로 맞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무역 강국이지만 빈약한 내수 시장의 한계로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해상을 봉쇄하여 한국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중국의 항모 전단은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지침이 폐지된 한국이 최근 현무5의 개발에 나서면서 동북아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은 SLBM처럼 전쟁에 승패와는 상관없이 적국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략 무기이며 재래식 무기의 정점인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는 ASBM은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ASBM은 놀랍게도 중국에서 개발한 둥펑21의 유일한데요.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21을 발사해 미국의 항모 전단을 전면시킨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군사 전문가들은 둥펑21이 실용성이 전무한 계력에 불과하다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미 항모 전단을 탐지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과 다름없으며
수십 척의 이지스함이 항모를 호위하기 때문에 둥펑 21에 유격당할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무5는 중국의 항모 전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해자대의 존재 때문에 동해가 봉쇄되어 한국과 마주보는 서해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태평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서해에서 중국의 항모 전단을 탐지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3000km의 작전 반경을 보유한 한국의 글로벌 호크는 서해 전체를 탐지하기엔 차고 넘칠 정도이며, 중국의 항모 전단이 목표라면 수백 발의 현무5를 한꺼번에 퍼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은 탄도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한 SM-3를 다수 탑재했지만, 중국의 방공 구축함들이 극초음속으로 날라오는 수백 발의 강철비를 요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산 ASBM인 현무5를 개발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으로서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다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서 현무5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드넓은 영해를 수호할 최강의 창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